등록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기준을 갖췄어요. 등록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등록 신청 관련해서는요, 어디다 일단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록 신청의 관할이에요. 관할인데, 이건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이 자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자를 등록관청이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다.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지니까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인증서의 주소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사무소입니다. 그럼 이제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 자가 여기 분당에서 사무소를 연다. 그럼 분당구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소 기준이다. 주소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등록관청 연습을 잠깐 해보는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등록관청 어디다? 종로구청장. 이 자에게 등록 신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경기도 광명시에 뒀어요. 그럼 등록관청 어디입니까? 광명시장. 이 자에게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여기 성남시 분당구에다 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성남시장이 있고 분당구청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등록관청이 어디냐? 분당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등록관청은요,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구청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남시처럼요,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데 시가 커짐으로써 구를 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이 우리 경기도에는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성남시가 있고 저 옆에 용인시, 수원시, 그 옆에 안양시, 안산시, 저 위에 고양시, 일산, 그 다음에 이제 부천시가 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들이 이제 7개가 있고요. 충청도 쪽에는 2개가 있습니다. 청주시와 천안시가 구가 있어요.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라도 쪽에는 유일하게 전주시가 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상도 쪽에는 유일하게 그 포항시와 창원시가 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포항시장, 창원시장, 전주시장, 부천시장, 성남시장, 뭐 고양시장, 부천시장, 안양시장, 용인시장 이런 분들 등록관청? 네. 아니에요. 아니다. 거기 있는 구청장들이죠. 구청장들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 시험에는요, 그런 것도 출제를 했었습니다. 다음 중 등록관청이 아닌 자를 골라라. 그래가지고 뭐 1번 종로구청장, 2번 강남구청장, 3번 분당구청장, 4번 수원시장. 몇 번? 수원시장. 수원시장. 근데 이런 문제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험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수원시에 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대충 알아요. 아는데 저 아랫역에 사시는 분들은 수원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건 낼 일이 없는데,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성남시장이 등록관청이다. OX. X죠. 그래서 분당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값만 잡아둡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여기서요, 분당구청장이 지도 구청장이라 하여 종로구청장하고 맞먹자 갑니다. 그럼 뭐 맞게요? 예, 싸대기 맞습니다. 이자와 동격인 자가 누구예요? 성남시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상당히 여성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투표로 단체장을 뽑는 지역들, 이 지역들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라고, 여기는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지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남시장과 동격인자는 종로구청장이에요. 종로구청장은 투표로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남시장을 투표로 뽑았죠? 분당구청장은 임명한 구청장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지방자치단체다.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관할의 문제는 해결했고요. 이때 서류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서류는 등록기준 서류를 그대로 내요. 등록기준 증명서를 그대로 내는데,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록 신청서에다가 요건증명서로, 등록기준 요건 증명서를 그대로 내는데, 일단 첫 번째 요건이 자격증 취득하라고 했죠. 그럼 자격증 사본을 내느냐? 안 냅니다. 이거 안 내요. 왜 안 내냐 하면, 이거는 직접 등록관청에 확인 요청 들어가요. 시도지사한테. 이분에게 자격증 발급됐느냐 하고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확보라고 했죠. 그럼 건축물 대장 기재 건물에 사무소 확보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냅니다. 임대차 계약사본 같은 거 내란 얘기예요. 이거 내란 얘기고,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고 있는가? 그걸 사유서 내게 돼 있고요.
그럼 이제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 이 서류는 내지 않습니다. 왜 안 내냐면 내국인의 경우는 결격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등록관청에 직접 확인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본적지라고 안 하고 가족공개 등록지라고 그러죠. 가족공개 등록지에다 신원조에 들어갑니다. 전부 다. 이분이 교도 출소 언제 했는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신원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서는 내지 않고요. 외국인만 내게 돼 있어요. 그 서류가 무엇인지는 후일 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기준 증명서는 전부 다 끝났는데 등록기준에 없는 서류로 반명 한 판 사진 한 장 내셔야 돼요. 사진. 이 사진은 왜 내냐면요. 등록증에다 나중에 붙여줘요. 그래서 사진 한 장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사진을 낼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시험 응시원서 낼 때. 사진 내게 돼 있죠? 스캐닝 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수만 허용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진을 냅니다. 그래서 그때 내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산업인력공단에 전부 다 사진 냈던 분들 다 데이터가 남아있죠. 그래갖고 산업인력공단에서 보면요. 이분은 세 번째야. 그냥 알아봅니다. 그때 이제 사진을 가장 먼저 내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 받을 때. 연말에 합격자 발표랑 실무교육 받는다고 그랬죠. 실무교육 받을 때 사진을 그때도 한 장 냅니다. 세대항공사표는 2장 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제 사진을 내고, 나중에 등록할 때도 사진을 냅니다. 그럼 사진은 미리 찍어 놓는 게 좋겠네요. 공부하시느라고 스트레스 받았고 주름살 깊어지기 전에 미리 찍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서류가 이런 서류가 들어가고요. 낼 때 수수료 내게 돼 있어요. 등록 신청 수수료. 그래서 이건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27,000원 정도 선에서 내외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그래서 등록 신청 수수료를 내게 돼 있다.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서류 관련 내용 전부 다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별 변경이 17페이지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별 변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신청했어요. 그럼 신청했으면 그 다음 절차가 이에 대하여 이제 조사하고 확인을 하는데 검토하고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 신청 들어가면 서류 검토 일단 합니다. 그리고 결격 여부를 체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격 여부를 전부 다 확인하고요. 그 다음 이제 자격 발급 사실도 전부 다 확인합니다. 나아가서 중개사무소를 확보했는가, 사무소 확보했는가, 이 사항을 전부 다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소 가끔 나와보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제 사무소 나온다고 할 때는 그 등록을 신청한 공인중개사는 절대 회사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확인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기준이 적합했다. 적합하면 등록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청인이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을 해주는데 이게 등록 통지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갖다 다른 말로 등록 처분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제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을 반드시 해주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해주게 돼 있는데 거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에 적합하면. 근데 전에는 허가제로 운영될 당시, 중개업법 당시에는 이때는 허가제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에다 적합했는데 이 지역에 개업공사가 너무 많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거부를 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 이자가 인상을 가만히 봤더니 인상이 아주 더러워. 그러면 거부를 할 수도 있었어요. 또 이자가 투기 조장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유로 지금은 거부 안 돼요. 무조건 등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하면. 자, 그럼 등록을 해주는데 그럼 신청일로부터 등록 통지는 며칠 내에 해줘야 되는가? 이게 7일이라는 거죠. 7일 내에 등록을 통지하게 돼 있어요. 지금 7일이라는 숫자가 처음 등장했거든요. 우리 과목은 숫자에 대단히 민감한 과목이고 그 숫자 중에 가장 중요한 숫자가 이제 7일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7일짜리, 10일짜리 바꿔내는 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 10일을 나중에 통째로 암기 들어갈 거예요. 다. 7일짜리 사유, 10일짜리 사유를 전부 다 암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7일 내 등록을 통지한다. 7일 내. 근데 이때 서면으로 이거 통지하게 돼 있어요. 서면으로. 왜 서면 통지냐면요. 아주 중요한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등록 통지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등록의 효과를 가져와요. 개설 등록이 된 거예요. 개설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 용어의 정의에서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등록 통지했을 때 등록이 된 것이 이때 개업공사가 된 거 맞습니까?
맞죠? 개업공사라면 이 법에 따른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등록이 됐다며요. 그러니까 등록통 시점에 개공이 된 거예요. 그러나 즉시 업무 개시할 수는 없어요. 다음 절차가 더 있어요. 등록통지만 일단 된 거예요. 됐고요. 아직 등록증도 안 나갔어요, 지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보증 설정 및 등록증의 교부라고 18페이지 나오죠, 이제.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등록 통지 됐거든요. 그럼 이제 보증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보증 설정 제도라고 그러고, 후일 보증 제도는 다시 공부합니다. 다시 공부하는데 기본 내용을 여기서 짚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증 설정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개 업무 수행하다가 의뢰인이 손해 피했는데 개공이 돈 없다 오리발 내밀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의뢰인이 피해 있게 되니까 보증을 세우도록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보증 설정 제도다. 그럼 보증 설정 시기는 대전제가 언제까지냐면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죠, 당연히. 개시하기 전까지 설정하여 신고까지 모두 마쳐야 돼요. 모두 마쳐야 되고.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한다. 이때 보증 설정의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서울보증보험이라고 아시죠?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 협회에서 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사협회에서 공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제라는 것은 농협공제, 수협공제, 우체공제 여러 가지 공제가 우리 생활에서 있는데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공제는 오직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만이 해당 사항이 있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하거나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은 법원에 가서 예치를 해놓을 수도 있어요. 이걸 공탁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재정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은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고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공탁을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면 얼마를 가입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증 설정 금액인데 보증 설정 금액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예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개인이란 얘기죠. 개인은 1억 원 이상이에요. 법인은 2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2억 원 이상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증명서를 갖추어요. 신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거 보였을 것 같은데 중개사무소 지나다 보면요. 이 중개사무소는 손해배상 책임 1억 원을 가입한 업소입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게 보증 설정이에요. 근데요. 그 중개사무소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중개사무소는 전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래서 개인은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통지가 되면요. 이때 이제 보증을 설정하는데 그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이거든요. 이게 수수료가 얼마냐면 지금 현재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로 주로 들어갑니다. 그럼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1억을 가입하잖아요. 서울보증보험에 1억을 내가 가입한다. 그럼 연간 얼마가 들냐면요. 이거는 11만 원인가 돼요. 서울보증보험은. 근데 협회 공제 있죠. 협회 공제 1억을 가입한다. 협회 공제 1억을 가입하면 이게 19만 8천 원이에요. 그리고 협회 공제 가입을 하잖아요. 이때는 협회 회원가입부터 먼저 해야 돼요. 협회 회원가입비가 얼마냐?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협회 공제로 들어가면요. 최초에 50만 원, 69만 8천 원이 한 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우리 개업하시는 분들이 보증보험으로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공제로 들어가세요. 공제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어서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공제로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 50만 원 더 쓰시라는 얘기예요. 더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그 50만 원이라는 돈은 최초에 가입할 때, 협회 최초에 가입할 때 한 번 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월회비 따로 있어요. 월회비 따로 있는데 어쨌든 최초로 한 번만 딱 내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한 번만 딱 내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폐업을 하고 다시 개설 등록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때 공제 들어간다. 이때는 회원가입만 하면 되고 그때는 50만 원 내지 않습니다. 그 기록이 계속 남아있어요. 협회에.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만 5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증보험에서 덤핑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원 이거 이렇게 되고요. 우리 협회 공제는 19만 8천 원이에요. 세대한공사협회는 현재 공제를 안 하고 있고요. 한국공사협회만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탁은 법원에 가서 그럼 1억 원을 실제로 예치를 한다는 얘기죠. 실무제로 공탁 활용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합니다. 부동산 한 사람이 1억 원을 예치를 해놓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이거 1억 원을 잘 굴려갖고 사기를 잘 치면 이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절대 공탁은 안 합니다. 차라리 방석을 만들어 쓰고 말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의뢰인에게 손해입혔는데 우리 개업공사가 손해배상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공제나 보증보험에서 지급이 되는 거죠. 지급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참고 미리 말씀드리고 하는데 우리 그 자동차 보험을 다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게 되면은 자동차 보험사는 나한테 대신 지급을 하고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청구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험사가 대신 물어주고 나한테 청구를 한다. 이것을 구상이라고 그래요. 구상권이라고 그러는데 자동차 보험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건 순수한 보험의 의미니까. 이거는. 근데요. 내가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들었다가 의뢰인 손해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서 7천만 원 손해배상했어요. 그럼 7천만 원 손해배상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나한테 구상 들어와요. 구상 다시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청구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건 무늬만 보험이에요. 무늬만 보험이고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갚았다, 빚을. 그럼 이때는 보증인이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죠. 이것을 구상이라고 그러고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이건 다 들어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됐냐면요. 그 이른바 고의사고, 일부러 낸 사고. 우리 자동차 보험 생각해 볼까요? 앞에서 얼쩡얼쩡 냅니다. 그래갖고 승질난다고 가서 들이받아버렸어요. 일부러 낸 사고죠? 고의사고 자동차 보험사 물어줘요, 안 물어줘요? 절대 안 물어줍니다, 이거. 보험의 대원칙, 과실사고 이것만 물어준다. 원래가 이게. 근데 여기 보증보험이에요. 내가 중개 의뢰인한테 사기쳤어요. 이건 고의사고죠, 지금? 그럼 고의사고입니다. 그래도 보증보험은 지급 안 하느냐? 지급합니다, 다. 공제도 지급을 해요. 고의사고도 지급합니다. 그럼 일부러 낸 사고인데 내가 돈 없습니다. 그럼 의뢰인이 피해방지위해서 이거 설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사고도 물어지기 때문에 보증보험사는 다 전부 다 구상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의뢰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할 뿐이지 이거 자동차 보험처럼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보증보험사나 공제에서 구상 안 들어오잖아요? 구상 안 들어오면 저 강의 절대 안 합니다. 뭐하러 강의하고 앉았어, 이거? 의뢰인 가슴에 못 박으면 안 되니까 보증보험이나 공제에다가 한 100억 정도 들어놓고 사기치고 다니지? 안 그렇습니까? 구상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고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그 협회 공제는 일단 그 구상에 있어서 우리 회원들 단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고의나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만 일단 구상을 해요. 고의나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만 구상을 하고 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구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제가 조금 유리하고 보증보험 쪽은 무조건 구상 들어오죠, 얘네들은. 무조건 구상 들어옵니다. 다. 이거. 그래서 뭐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중개업 개업을 하잖아요. 개업을 했을 때 내 앞으로 있는 재산들 있죠. 많이 남겨두면 돼, 안 돼? 안 되죠. 내가 중개업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해버렸다. 그럼 그 책임을 개업공사가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기를 당해버리면 그 피해를 나만 당하면 되는데 가족들까지 다 나앉게 돼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 앞으로 있는 재산을 되도록이면 안 남겨두는 게 좋지. 그러니까 개공들 재산들 뒤져보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보증설정 제도가 바로 이런 제도다. 이런 제도고. 그럼 이제 보증설정하여 신고 들어갔습니다. 신고 들어가면 요 사항을 확인하고 이제서야 등록증이 교부돼요. 이제서야. 그래서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시에는 보증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그러니까 등록대장에 기재를 하고 이것을 지체 없이 교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 피해 방지에서 개공을 못 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증을 설정했는가 안 했는가 요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등록증을 이제서야 내줘요. 자, 그래서 이제 등록증이 교부가 된 거예요. 교부가 되면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업무를 개시하면 됩니다. 다만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인장, 도장을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장을 등록하고 업무 개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요게 바로 이제 등록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절차였습니다. 절차였는데, 그 등록증을 뭐 분실하면 당연히 뭐 다음 달 이거 다시 재규비 신청할 수 있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증이 나갔잖아요. 나가게 되면 협회에다 통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등록증 나갔다 하고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다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10일이 등장했죠, 지금. 그래서 등록증이 교부가 되면 이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건건히 이제 협회 통보해주면 불편하니까요. 한 달 걸 쫙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말해 등록증이 쭉 나갔다. 그러면 12월 10일까지 통보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순서 지금 잠깐 나열 한번 해볼까요? 시간적 순서에 따른 등록의 절차. 어떻게 되냐면요. 등록 기준을 확보했어요.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교육 받고 사무소 확보했어요.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그럼 등록을 통지해주죠. 통지해주고 등록 통지가 나갔어요. 그 다음 절차가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 들어가요. 그럼 이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등록증을 잘 보는 것을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신청한 날로부터 등록 통지까지는 며칠이었어요? 7일이었다. 7일에 등록 통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 등록하시라고 그랬죠? 도장을 등록하라고 그랬는데 이때 인장 등록을 언제서부터 할 수 있느냐?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이때. 그래서 이때 같이 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이때 다 해버립니다. 이때 같이 하고요. 안 했다면 업무 개시전까지 인장 등록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등록 통지가 됐거든요. 통지가 되면 등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등록의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때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등록이라는 것은 그동안 그럼 등록 전에 이 상태는 무등록 상태였죠. 그럼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영위했다. 위법한 행위 아니에요. 근데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했습니다. 그럼 이제 적법한 등록된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이라는 것은 위법했던 것을 적법한 것으로 바꾸는 적법 요건이자 등록은 요건이 적합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기속적 행정이라고 그러고 나아가서 등록은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 이건 허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은 일신정성을 띠기 때문에 양도, 대여, 상속 다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은 한번 해놓게 되면 갱신제도가 없기 때문에 등록은 계속된다. 이것을 등록의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절차는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실무적으로는 이걸 일거에 한 번에 처리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냐면 지금 우리가 사무소 확보해놓고 실무교육 다 받았죠. 그러면 지금 개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업무 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들어갑니다. 신청을 들어가면 4일 내지 5일 정도 지나면 이제 원래 서면 통지해줘야 돼요. 원래 서면 통지하게 돼 있는데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문자나 전화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당신 등록번호가 몇 번이다라고 알려줘요.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보증서 끊고 도장 가지고 들어와라 이래요. 이거를 거기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증서 끊으라는 얘기는 이거 보증 설정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협회 지부나 지회로 갑니다. 가면은 바로 알고 있어요. 등록관청에서 협회 지부나 지회로 통보해놨죠. 이미 한민우가 등록 통지됐다. 갈 거다 아마. 그럼 이제 보증보험 가도 되는데 보증보험 지점으로 안 갑니다. 보증보험은 인터넷으로 바로 끌어버려요. 그냥 바로. 그래서 서울보증보험 들어가고 인터넷으로 바로 이제 결제하고 증서를 바로 받아버려요. 거기서 받습니다. 근데 협회 이제 지부나 지회로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민우인데요. 그러면 얼마예요? 그럼 이제 69만 8천 원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딱 내고 협회 회원가입하고 공제증서를 이제 끊어줘요. 끊어주면 그걸 들고서 도장 가지고 이제 등록관청 가는 거예요. 가면은 바로 보증서 확인하고 등록증을 바로 줍니다. 그 다음 이제 인장 등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등록 시작할 때 같이 이제 안 했다면 인장 등록을 받는데 도장을 이제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장 미리 파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장 등록 제도는 이제 후일, 우리가 다시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그래서 도장을 갖고 하면 자기네는 찍을 때가 있어요. 등록증에다도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등록증에다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네가 갖고 있는 이 등록대장이 있죠? 등록대장. 이 등록대장에도 내가 어떤 인장을 사용하는가 다 등록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도장을 꽝 찍죠.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증 주고. 그래갖고 등록증 받아갖고 이제 오잖아요. 오면서 세무서를 바로 들르는 거예요. 세무서를 들었는데 세무서는 사업자 등록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하러 갈 때는 등록증 등록증 서본 한 장 내야 돼요. 등록증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있죠. 사무실
사무실 임대체계약서 갖고 가야 돼요. 갖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사업자 등록 이제 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 하러 가면 거기서 그 카피해요. 다 카피하고 이제 서류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체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확인일자도 찍죠, 다. 찍고 이제 사업자 등록 수리하고 등록증을 즉시 처리해요. 원래 사업자 등록은 신청하게 되면 이제 3일이거든요. 처리 기한이 3일인데 바로 줘버려요, 그냥. 바로 줘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사무소에 와서 걸어놓고 잘 보이는 것에 게시해야 돼, 다. 게시를 해놓고 업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일거에 이걸 처리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시험을 대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절차상 일단 주의할 점은 신청한 날로부터 등록 통지는 며칠 내에 해준다고요? 7일. 7일 내에 주겠고, 등록증 나갈 때는 뭘 확인한다고요? 보증을 설정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지 인장 등록 여부까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점을 일단 주의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에 대한 내용을 절차상 다 봤고요. 이제 18페이지에 이중 등록 금지 등 이 말 나와 있죠. 자, 이제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가볍게 이해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 개시를 했어요. 했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했냐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했어요. 이걸 등록의 실효 사유라고 해요. 그래서 등록은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유 외에는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 등록은 일신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인 개업공사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즉시 실효돼요. 그 다음에 법인이 해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등록 효력이 소멸한다. 이 해산은 법인이 해체한다는 뜻이지 애 낳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법인이 해체를 했다. 그러면 즉시 실효가 되고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당했어요. 그러면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진하에 폐업 신고해버렸어요. 그럼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폐업 신고하면. 그래서 요 시점에서 요런 사유가 발생했다. 사망, 해산, 등록 취소, 폐업 신고해버렸다. 그럼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요. 그럼 다시 무등록 상태로 바뀐 거죠, 지금? 다시 무등록 상태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무등록 상태에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그럼 이꼬로 이게 뭐냐? 이게 다름 아닌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해산 후에 계속하여 중개업을 했거나 등록 취소, 폐업 신고한 다음에 계속하여 중개업을 행했어요. 그럼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은 해산 후 계속했거나 등록 취소 계속했거나 폐업 신고 계속한 거예요. 바로 이쪽이죠. 이거고, 등록 통지가 있기 전에 중개업을 행했어요. 그럼 얘도 무등록이 맞죠? 그래서 이 자를 제가 앞으로 태생적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는 등록이 있다가 없어진 상태에서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고, 얘는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무등록이다. 그러면 이 사이에 중개업을 영위하면 절대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을 공부 안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영업정지를 먹었다. 이걸 우리는 업무정지라고 해요. 그래서 업무정지를 먹고 중개업을 영위했거든요. 그래도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등록은 계속되고 있잖아, 지금.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업무 개시하면 안 되는데 보증 미설정 상태에서 업무 개시해버렸다. 그럼 그래도 무등록은 아니에요. 그때는 이 등록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고 중개업을 행했다. 그래도 무등록은 아니에요. 이것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고, 도장을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개업을 행했다. 이것도 무등록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는 업무정지를 먹을 수 있어요. 영업정지를.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무등록 중개업 개념이고, 무등록은 그러니까 결국은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를 업으로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무등록 중개업이 됩니다. 그럼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제재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무등록 중개업은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간다고 그랬죠? 최고의 처벌이라는 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이거예요. 3년 이하의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나머지 이제 무등록 중개업 관련된 이제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후일 차츰차츰 이해를 하고 합니다. 이자 신고했잖아요. 이자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포상금. 건당 얼마냐? 포상금제도 나중에 공부하는데 건당 50만 원이. 건당 50만 원을 줍니다. 무등록 중개업 신고하면 포상금 주죠.
자격증이나 등록증 양도대여한 자 신고에도 포상금 건당 5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용돈이 궁금하신 분은 무등록업자 찾아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어쨌든 무등록 중개업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등록, 이중소속, 등록증의 양도대여 금지란 말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중등록 금지가 있는데, 이중등록이란 말은 당연하게 그겁니다. 등록이 2개 이상. 이게 이중등록이에요. 등록이 2개 이상. 이중등록. 안 됩니다. 이건 등록이 2개 이상을 얘기한다. 당연히 안 되죠, 이거.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린 등록은 일신연속이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분당구에 중개사무소를 열어놨거든요. 열었는데 이분이 저기 강남구에 갖고 등록을 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건 관할을 달리한 이중등록이죠. 관할을 달리했어요. 금지. 당연히 금지고. 이분이 분당구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법인인 개공으로 다시 한번 또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종별을 달리한 이중등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할을 달리하든 종별을 달리하든 어쨌든 이중등록은 전면 다 금지예요. 그러니까 등록은 반드시 한 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등록이라는 게 영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식당 같은 거는 영업이 잘 되면은 여기다도 설치하고 저기다도 설치하고 다 되죠. 우리는 안 돼요.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중등록 전면 금지입니다. 그러면 이중등록에 걸렸을 때 제재를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이중등록에 걸리게 되면 양쪽 다 등록을 취소해버립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요. 그래서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게 되는데 이걸 저는 줄여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해버립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걸 줄여서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이것을 필취라고 부를 거예요. 필취. 근데요, 여기서 참고로 그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등록이 취소돼버리면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있죠. 자격증. 그거와는 관련이 없어요. 자격증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합니다. 필취고요. 형사처벌도 받아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우린 제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벌이. 그러니까 나중에 1년짜리 징역사유들, 3년짜리 징역사유들, 필요적 등록 취소사유들 전부 다 암기할 거예요. 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필요적 등록 취소. 그러니까 양쪽 다 반드시 등록 취소에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중 등록을 실무적으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실무적 이중 등록 안 합니다. 이거. 근데 이제 이런 예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분당구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개업공인중개사였죠. 이분이 요즘 강남이 좋다 하니 강남으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사무소 이전 신고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강남구로 이전 신고해버리면 돼요.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속공사한테 야 폐업 신고서면 네가 내라 그런 거예요. 내라. 그래놓고 본인은 강남으로 간 거죠. 인테리어 공사 다 끝내고 스탠바이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서류 좀 다 끝냈는데 그래갖고 소공한테 전화했어요. 야 폐업 신고서 냈냐? 라고 했더니 소공이 안 냈는데 냈다라고 거짓말해버린 거예요. 냈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설록을 강남구에 들어간 거죠. 그럼 사실상 중개사무소를 폐쇄했지만 폐업신고서를 안 냈으니 등록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강남구에서 개설록 돼버렸죠? 양쪽 다 등록 취소.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럼 3년간 중개업종사 못 해버립니다. 이런 예는 있었어요. 이런 예는. 그러면 지금 결국은 분당구청장하고 강남구청장 무지하게 친한 거 아니죠? 이자가 이중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강남구청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네? 협회 통보한다고 그랬죠? 얘도 등록을 하면 협회 통보해 놓잖아요. 얘도 협회 통보를 다 하게 돼 있죠? 등록증 나가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보면 전부 다 이중록을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통보했던 이유가 원래 이중록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통보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체크돼 버립니다.
전부 다 체크돼요. 지금은. 왜? 전산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증 나간다고 그랬죠? 이게 온라인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등록대장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정부의 시스템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자정부 시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자정부 시대, 우리 진짜 아니할 말로 따지면요. 어느 정도 지금 첨단화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아침을 어디서 먹었고 저녁을 어디서 먹었는지 어디로 동선이 움직이고 있는지 뒤지기 시작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그 정도로 잘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다 온라인화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CCTV 찍히는 거 있죠. 그게 보통 지금 통계가 지금은 100번 넘을 것 같은데 이제 100번 넘을 것 같은데 전에 통계가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찍히는 게 CCTV 찍히는 게 약 80번 정도가 찍힌대요. 근데 지금은 100번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자동차 블랙박스까지 따지면은 엄청나게 찍히고 다니는 거죠, 이거.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세금 추적?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세금 추적하고자 마음 먹잖아요. 마음 먹으면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어, 다. 근데 아직도 인력이 거기까지 안 가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지. 근데 찍히면 그냥 바로 다 뒤집어냅니다. 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266 같은 거 전산에 다 걸려요. 걸리니까 다 체크됩니다. 이거. 그래서 266은 실무적으로 안 해요. 할 일도 없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차라리 다음 주 공부는 이중사무소가 좀 있죠. 이중사무소. 사무소를 2개소 두는 거예요. 등록은 하나인데 사무소가 2개소 이상. 이거. 그래서 그때 일단 그건 포상금 안 줘요. 등록증이 양도되나 무등록 중개업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포상금을 주는데 이중사무소, 이중소속 이런 것들은 포상금 안 줍니다. 그래서 이중록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중록 금지 돼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중소속 금지란 말 나와 있거든요. 이건 조문을 잠깐 좀 읽어드립니다. 그 19페이지 이중소속 금지라고 동그라미 1번 있죠. 1번에 제가 읽어드리면 개업 공인인계사, 소속 공인인계사, 중개 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입고로 개업공사 등 이랬죠. 이들은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임원, 사원이 될 수 없다 이랬어요. 요게 이중소속 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소속이란 말은 말 그대로 소속이 2개 이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속이란 말은 중개사무소를 얘기합니다. 중개사무소에 이른바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속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치는 게 안 되는 게 이중속이다. 다음 주에 우리가 겸업을 공부하는데 중개사무소를 열어놓고 내가 회사에 나갈 수 있느냐, 슈퍼마켓을 더 할 수 있느냐, 문방구를 더 할 수 있느냐 문제는 겸업의 문제고 이중소속의 문제는 사무소에 양다리 걸칠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린 전면 다 금지예요. 이중속 전면 금지입니다. 그럼 미중속의 실예를 들어보면 A가 중개사무소를 열었거든요. 영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B개업공사에 소속공인인계사가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쳤죠? 금지. 이분이 중개보조원으로 갑니다. 중개인 같은 경우. 중개인 자격증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이분이 다른 개업공사에 중개보조원 갑니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개업공사 A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을 겸직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안 되고. 나아가서 A에게 고용된 소속공인인계사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이들의 능력이 탁월하여 A에게 고용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B에게 또 고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아가서 소속공사 중개보조원이 법인의 임원 사원을 겸직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 이것을 이중속 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소속공인인계사, 개업공인인계사, 소속공인인계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 개공, 보조원, 임원사원. 이들은 다른 개공의 소공, 중개보조원, 임원사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 아닙니까 지금? 맞죠? 중개업 종사자 전체는 이중소속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들을 통칭하여 앞으로 뭐라고 볼 거냐?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임원사원을 통칭하여 개업공인인계사 등이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공 등이라는 표현은 중기업 종사자 전체를 말합니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업공사 외에 일반인 포함 등등등이 아니고
중개업 종사 전체를 계공등이라 표현했다. 그래서 이 계공등이란 말은 5번이 딱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나온 거예요. 이중속 금지. 그러니까 개업공사 등은 이중속할 수 없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중소속에 걸리면 제재가 어떻게 되느냐. 이중소속에 걸리면 만약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다리에 걸치다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등록 반드시 취소해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필취. 필요적 등록 취소에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거 소공이 만약에 이중소가 걸렸잖아요. 그럼 소공은 자격증이 있죠. 자격증이 있잖아요. 소공은 등록은 없지만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자격을 취소하는 건 너무 심하죠.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6월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중개보조원은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도 없잖아요. 그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형사처벌만 받아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임원사원은 어떻게 되느냐? 임원사원은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라지죠. 이거. 그래서 뭐 임원사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법이요. 임원사원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임원사원 중에 3분의 1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는 소공으로 분류되니까 자격증제 1-1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자격증이 없는 임원 있죠.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진짜 지위가 애매해요. 진짜 지위가 애매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임원을 보조로 보기도 그러고 그렇다고 소공으로 보기도 그렇고 아주 애매합니다. 이게 그래서 깊이 알고자 하면 다치니까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일단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제재가 이중속은 전면 금지다. 근데 이중속을 왜 금지했을 것 같아요? 이중속을 어른한테 사기치고 다닐까 봐.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말이 안 되는 소리. 능력이 닿으면 여기도 근무하고 여기도 근무하고 뭐 어때? 계곡만 양다리 걸치지 않으면 되지. 안 그래요? 근데 중개보조인이나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이제 이중속 전면 금지에 다 합니다. 중개업법실은 전면 허용했었어요. 이중속을. 전면 허용했었는데 현재 공사법은 전체 다 금지했습니다. 이중속 전체 금지에 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등록증이 양도대여 금지가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가 똑같은데 등록에 대한 권리를 넘긴다. 양도. 그 다음에 등록증을 빌려준다. 대여. 당연히 금지입니다. 당연히 이제 금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여와 동일시되는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이나 이번엔 상호도 들어가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다. 그럼 이거 대여와 똑같죠. 이거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A인데 개공 A인데 이자가 B라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이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A가 B한테 등록증 빌려준 거와 똑같죠 이거? 그래서 양도 대여하는 행위 금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도록 하는 것도 다 금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걸렸잖아요. 등록증 양도 대여에 걸렸다. 양도에 걸리면 이때는 등록을 살릴 일이 아닙니다. 필취죠. 필요적 등록 취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면 자격을 취소해버려요.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면 등록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됩니다. 근데 등록 취소와 자격 취소는 별개의 문제라고 그랬죠?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 미리 한번 해볼까요? 자격을 먼저 취소당해버리면 자격증, 등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안 되죠. 등록 취소예요. 자격을 취소해버리면 근간을 잃어버렸죠?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근간을 잃었으니까 등록 취소해 그냥. 근데 거꾸로 등록이 취소했다 하여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둘 다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법 위반에 징역 같은 거 받아버렸다. 그럼 둘 다 취소해요. 그때는. 둘 다 취소입니다. 등록도 취소해버리고 자격도 취소해버려요. 둘 다. 그때는 징역 가면. 우리 법 위반 징역 가버리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 정도. 자,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고 벌써 두 번째 주에 뭐 징역이 어떻고 벌금이 어떠는 거 무섭죠? 예, 무섭습니다. 근데 우린 제재 같은 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1년짜리, 3년짜리로 딱 나눠지고 있는데, 제재 같은 게. 이런 것들 이제 우리는 전부 다 나중에 암기 들어가요. 다. 이거. 그럼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 좀 쉬었다가 결격을 나가도록 합니다.